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1784년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증기기관, 증기엔진,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100년 후에 이제 전기를 이용한 또 대량 생산이 그리고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969년 정도에 이제 정보화, 산업화가 같이 융합되면서 저희가 말하는 정보화 사회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했고요. 드디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지금 첨단 정보 기기들이 지금 저희 주변을 꽉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문화 환경이 어디로 진화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간은요.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신직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세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죠. 흔한 장면이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만 오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정보죠. 저희들의 정보고 사건을 풀어줄 그런 증거들이 되기도 할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컴퓨터에 지금 하드웨어도 이렇게 뜯어내고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분리하면서 뭔가 검사하려고 하는 장면 보십니다. 저희들이 무심코 남겼던 사이버상의 모든 흔적들이 사실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이버상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받게 해서 각종 범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사이버 범죄들의 발자국을 잡아내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범죄의 증거도 인터넷 공간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공간에 남은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고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최기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 이정남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기용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로 현재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웹 취약점 진단, 그다음에 모의 침투, 그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 정보보안 컨설팅을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지금 아마 사이버 포렌식 그래가지고 생소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마어마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의 침투, 침해 사고 분석 이러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하시는 일은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각종 그 미드라고 하죠. 예. 예.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CSI 있지 않습니까? 네. 이 CSI를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다가 옮겨 놓은 거라고 이거 우선 이해를 하면 쉽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각종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각종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각종 디지털 매체들에 그렇죠. 대해서 예. 과학적인 증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와 방법을 사이버 포렌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네. 말이 좀 어려워서 사이버도 들어가고 특히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의학, 뭐 법의학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좀 난데 포렌식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니까 조금 그러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특히 CSI 설명해 주신 건 뭐 굉장히 뭐 좋은 이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도 예. 설명을 합니다. 사이버 과학수사.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뭐 사이버 과학수사대가 뭐 어디를 가서 이랬습니다라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아마 예.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 교수님, 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는 그럼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예. 사이버 포렌식 영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시스템 포렌식, 그다음에 네트워크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아이고, 뭐 크게는 감사 예, 예. 포렌식, 회계 포렌식, 의료 포렌식. 현재 유럽에서는 푸드 포렌식까지 영역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영역에서 실제로 디지털 증거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분석하는 과정까지를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푸드 무슨 포렌식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금융 포렌식 그러면 왠지 그래 뭐 돈이 얼려 나가고 이런 거 이제 남으니까 그거 하신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푸드 포렌식이면 어떻게 상상해야 됩니까? 푸드 포렌식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생산 이력제가 맞는지, 그거군요. 네, 유기농이 맞는지를 그게 제대로 증명하는 맞는지 게. 쫓아가고 네. 그다음에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푸드 같은 거 할 때 원산지 그다음에 식품 함유율이나 그 공장에서 처리한 어떤 과정된 것들이 디지털화돼서 남는다면 그것도 말씀하시나 그것도 가능- 그렇죠?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도 네.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써. 말은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다 디지털 환경에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시기를 겨울에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꺼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바로 PC였고요. PC 태블릿이었고요.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공개해서 그다음에 이제 증거자료로 했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맞죠. 예.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동원됐던 각종 그 태블릿 예.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포렌식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과정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 자료, 태블릿에 저장돼 있던 각종 문서 자료들이 어떻게 변조가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 그냥 단순히 그 내용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했던 부분이 저 하나의 조금 이제 조금 아쉽다는 흥미죠. 말씀이시군요. 예.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확립이 잘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저변의 확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아주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예,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그것이 조금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국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 몸담고 계시고 지금 사무총장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예. 말씀 나온 김에 좀 자랑 겸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곳인지 예, 얘기를 예. 좀 해주시죠. 우리 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는 좀 설립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 예. 9월 달에 설립돼 가지고 예. 처음 그 이제 포렌식 교육을 사이버 포렌식 교육을 실시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2011년도에 국제 공인 자격증을 만드는 어크리데이션 바디라고 하는 예. 그 발급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 제안을 해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이제 국제 공인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억셉트 돼서 2013년도 9월부터 네. 미국과 한국이
최초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국제 예. 공인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됐죠. 그리고 우리 협회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켰고 그러시군요. 역사가 좀 깊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국 디지털 문화 역사랑 거의 같이 가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 건데, 예. 이렇게 그러셨군요. 근데 예. 저희가 좋은 건 그거 같습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예.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예,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국제 공인 그런 부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럼 얼마든지 뭐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어떤 신뢰성 예. 이런 부분은 뭐 이미 다 잡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근데 드네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네.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사이버 포렌식 커리큘럼이 네. 그대로 그 국제 공인화로 반영이 됐다는 거. 이건 뭐 대단한 일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제 표준화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멋있는 얘기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좀 낮은 얘기를 한다면 예. 그 공인해서 이제 내셨으니까 예. 이제 공인되셨으니까 그거 시험 볼 때마다 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계속 시험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 우리는 사실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살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미국 그 IS 스쿼드에 제안을 했을 때 예. 그쪽에서 얼마를 줘야 될 거냐, 어떻게 예. 할 거냐, 뭐 이건 여러 가지 대단한 지적재산권인데요. 얘기를 하길래 예. 솔직히 돈 뭐 바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내걸은 게 예, 뭐냐면은 시험 맨 밑에 예. 이 그 자격증 시험은 한국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예. 문구를 넣어달라. 예. 사실 그게 더 큰 거죠. 명예 시그니처만 넣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무슨 말? 근데 일단 제가 뭐 사실 궁금도 했고요. 사실 이게 예. 뭐 지적재산권으로서 의미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또 역시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그저 인터넷이나 많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드니까 굉장히 즐겁고요. 또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인류를 위한 일인데 너무 막 그렇게 안 하시고 예. 뭐 명예 컨셉으로 가셨다는 것도.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다른 어떤 수익 구조 같은 거는 창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협회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포렌식 교육, 국제 공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교육을 예. 실시하고 있고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협회에서만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교육 방법 여쭤볼 때 예, 예. 천천히 더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포렌식 국내 현황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우선 그 교육 현황과 그다음에 솔루션 현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수사기관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 특히 경찰에서는 사이버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제 그 연구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이제 특채를 실시해가지고 매년 60명씩 포렌식 전문가들을 그러시군요. 특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 기무사, 그렇죠. 국방부조사부 모든 수사기관이 국세청, 관세청, 뭐 국세청도 그렇고 예. 지금 중앙선관위도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선거 때 맞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을 많이 네네. 그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디지털 매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전부가 다 이제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지금 뭐 포렌식 그 전공 네.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을 통해서 포렌식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군요. 있고 예.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정보통신실이나 아니면 감사실 그렇죠. 이런 곳에서 그 미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포렌식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그렇군요. 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현황 말고 또 직접 또 하시면서 느끼시는 그런 현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해 지금 주신다면. 현재 뭐 민간 기업에서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그다음에 안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포셋 같은 경우도 예, 전부 다 예, 예. 이런 포렌식 전문가를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이런 증적 자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점점 그런 일이 좀 네. 많아질 거기 점점 때문에.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도 아웃소싱이지만 아예 그냥 바로 네. 초용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맞게 일을 하게 되는. 예, 굉장히 벌써 좀 여러분도 생각하신 건 있으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확장돼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재미있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분위기도 좀 어떤 현황이랄까? 그 비교 잠깐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외국 같은 경우 특히 그 미국이 네. 제일 앞서 있죠. 제일 앞서 있는데 미국에서는 존 제이 대학이나 네. 퍼듀대에서 지금 포렌식을 교육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던디 네. 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AFTS인가 그 이런 조직에서 그거군요. 저 예. 국방부에 관련된 국방학교, 국방학교, 사관학교, 예, 그런 국방 거군요. 사관학교에서 예. 그렇게 그 포렌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품, 포렌식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개발한 그 제품들, 인케이스나 FTK 같은 것들이 이제 널리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품 중에서 모바일 제품, 특히 모바일 폰에 관련된 제품은 우리 한국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도 좀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예. 선생님, 일단 정보사회가 지금 굉장히 뭐 저희들 뭐 숨 쉬는 것처럼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점점 이제 사이버 포렌식에 대한 분야 관심도 높아지고 또 사이버 수사 그럼 좀 알긴 아니까 이미 저희가 알고는 있나 봅니다. 이제 좀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작업하신 것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영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분 압니다. 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조이팔 사건이었네. 이게 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많이 하셨군요. 네, 조이팔 사건은 아마 곧 새팔이라는 영화가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한 7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하드디스크 복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복구해가지고 포렌식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다단계 사건을 해결한 주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저게- 그러네요. 금융 사건이니 당연히 네. 그게 저 사건에서 핵심이 지금 현재 그 전체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그러네요. 바로 그 조이파리의 그 각종 그 하드디스크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 공간에 그러네요. 저장돼 있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포렌식 차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전체 피해 금액을 그러네요. 산정했던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에 나오면 전체 피해 금액 얼마 나오니까 많다 이러는데 생각해보니 일단 피해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네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면 또 준비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화면도 또 한번 보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정아 씨 사건이군요. 이거에도 디지털 포렌식이 갔나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신정아 씨가 그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 이렇게 선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의문을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학위가 좀 아니더라 예.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 학위가 확인해 보니까 다 허위로 확인됐고 대한민국에서 뭐 종교계부터 시작해서 학계, 예술계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계 쪽에 좀 약간 좀 그런 학위가 학위가 허위였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뭐 구속돼가지고 했었는데 저기서 핵심은 변양균 실장과 그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였습니다. 저 연애 편지를 신정아가 그 압수수색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싹 포맷해 버렸거든요. 싹 포맷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복구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다 네. 복원해서 네. 증거로 제출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뭐 이런 그렇죠.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아니었으면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아예 거죠. 못하죠. 예, 뭐 예. 다른 방법 물론 뭐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 형사님들의 어마어마한 직관과 뭐 그런 저를 믿기 때문에 그거는 강압 수사입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좀 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예. 흥미진진해서 좀 욕심이 납니다. 뭐 한 가지씩만 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그 2007년에 1심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 간첩단 사건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런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디지털 포렌식의 뭐 어떤 절차를 정립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 사건이 저희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이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대로 했었던 첫 번째 어떤 네, 그런 가장 어떤 사례를 안겼던 사건 중에 예,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2006년도 1월에 그 발생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도 대한민국을 좀 흔들어 놨던 사건인데 황우석 박사의 아이고. 줄기세포 사건 아시죠? 예. 그때 바로 그 미국에 유학가 있던 김선정 연구원이 그 귀국하면서 노트북을 싹 포맷해 버렸죠. 증거 자료를 다 은닉하려고. 네. 근데 그것을 포렌식 절차 방법으로 싹 복원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위조됐던 증거물들을 네. 다 이제 찾아내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그런 케이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뭐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때 아니었으면은 또 저희가 또 과학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 윤리적인 문제들이 또 후퇴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 그런 예. 부분이 좀 바로 잡혔다는 생각 좀 새삼 해보네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정교한 그 컴퓨터와의 작업이고 싸움이고 그 정보와의 싸움이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시스템화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이버 포렌식 수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일단 제가 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사이버 포렌식 수사는 기본적으로 현장 도착부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송 과정들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팀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다 세팅해서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에 증거물들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사람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현장을 작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를 찾으면 거기에 대한 봉인, 그다음에 봉인을 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한 확인서.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하드 디스크를 확보하셨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뭐 봉인.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하드디스크가 확보됐다고 다시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계속 절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렇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현장에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동행을 해서 포렌식 전문가는 뭘 하느냐? 그 포렌식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회자로서 증거물들을 추출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 확인 서명을 해주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기준이라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이랑 저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전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 양식 자체를 완전히 이제 시스템화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체제가 완성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디지털도 많이 발달된 나라야만 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또 따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 정말 4차 산업 쪽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 직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새삼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는 디지털상의 보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상에 남은 증거를 수집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포렌식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IT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예. 개발자로 시작을 하다가 좀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제 회사에? 예, 아.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정보 보안 분야에 뛰어든 다음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게 점점 중요한 데이터들을 정말로 이게 누가 훔쳐가는지를 추적을 해보고 싶었어요. 공돌이에 거의 이제 작용하신 거죠? 공학적 근성이. 추적을 하다 예.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포렌식까지 지금까지 순서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아까 왜 그러셨잖아요. 회사에서 해킹이 당해서 그걸 좀 일을 하다 보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원치 않든 원했든 간에 자네가 해 이렇게 되니까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 정말 공학도로서 이거 정말 좀 알아내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 이런 게 좀 나으셨던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공학도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렌식은 법학과, 그다음에 인문학과, 컴퓨터 공학이 합해져다 보니까 예, 이 좋은 법 쪽으로 말씀. 해가지고 좋은 정말 지적이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좀 이것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지적이시네요. 어떤 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네. 얘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뭐 어차피 IT적인 어떤 지식이 계셨고 뭐 이렇게 다루시는 역량이 있기는 하셨습니다만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과정 겪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집중력이 좀 뛰어난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윈도우 시스템 하나 있으면 윈도우 시스템에서 윈도우에 있는 명령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구나. 그렇게 많구나. 나 한 5개 쓰나? 그런 예, 명령어들을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명령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네. 아, 예, 그다음에 이건 점차적으로 컴퓨터를 점점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포렌식까지 창조적 너드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걸 하려면 해봐야겠다, 추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서 그걸 다 해보신 거예요. 네,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다루는 시스템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어서 얼마 걸리셨어요? 해주실까? 한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만 하시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해결도 아니고 쫓아만 가보시는 데만 그만큼 걸리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너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떠셨어요? 하고 났더니 결과랄까? 어떤 소감이랄까? 네, 어떠셨어요 그때? 좀 좌절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게 왜 되는지를 모르고 명령어만 가지고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런 명령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추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다고 정말로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그러면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어떤 거 경험한 거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일단 사이버 독학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 막 찾아봐야 돼요? 컴퓨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OS에 대해서는 정확히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동작 원리라든지 네, 거기서 네, 네. 컴퓨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령어들이 그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네, 네, 네.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은 이제 당연히 어디 이제 교육기관이 있으면 선생님하신 데가 있으니까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라도 찾아야겠다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겠군요. 그래서 O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무총장님, 저 이거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제 자격증, 교육 시스템인데 요거 좀 말씀해 주셔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포렌식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포렌식 협회에서 1년에 한 5번, 6번 교육을 합니다. 네. 그 교육을 하는 그 이유는 물론 뭐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봐도 되지만 네. 또 다른 하나는 국제 공인 그렇죠. 자격증이 좀 비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은 손해가 크죠. 얼마입니까, 선생님? 시험 7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군대 국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3만 원 하거든요. 예.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대비반 예, 교육을 예, 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비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뭐 많이들 이제 합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 전문가로서 1년에 이제 5회 나가죠. 이렇게 정도 교육하시면 예, 그 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40시간입니다. 40시간. 데뷔반인데 그래도 요것만 그래도 열심히 들으면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7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예. 그 국제 자격증에 예, 도전할 예. 수 있고 도전할 수 그리고 있죠. 예.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합격하고 그렇죠.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 예 그리고요. 예, 합격률도 높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포렌식 전문가가 되면은 네. 이제 창업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압수수색 그 과정에서 현장 입회인으로서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범죄 증거물 그 분석해주고 그 하는 이런 그 일들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어차피 있죠. 말씀 나오신 김에요, 선생님. 예. 그러면 사이버 포렌식 그 전문가가 지금 이렇게 네. 펼쳐져 나간 그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최규영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네. 이 업무 영역은요. 네. 지금 현재 한 10개 다한 정도를 거죠? 하는데 네, 다한 거죠. 예. 디지털로 되어 있는 모든 영역은 다 사이버 포렌식의 영역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뭐 네. 국정원에 조금 일을 한다 아니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회를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어떤 기관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히 그 국정원이나 경찰 어. 같은 경우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히 그 참여를 시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지만 이것의 그 증거가 그 위변조 조작됐다고 네, 맞습니다. 하는 그렇죠. 그 반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입회를 해주는 선생님 그럼 이런 여기서 것들이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경찰도 특채로 이게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를 뽑는다고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선생님처럼 전문가가 또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제 사건 현장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분명히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갖춘 경찰이 일도 하겠습니다만 아예 제3자가 필요하다 말씀이신가요? 항상? 네, 참관인이 필요합니다. 참관 만약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가셨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아니신데 네.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직업 그쪽 영역인 거고 직업으로서 완전히 경찰로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갖추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는 예, 거고 또 따로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문 수사관 되는 길도 있고 이렇게 아까 창업이라고 하셨죠? 예.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일반적인 창업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걸 하니 예. 일이 있으면 예. 출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아니 우선 뭐 회사를 설립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시스템을 그렇죠. 구축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해서 예, 열심히 자기가 내가 하고요. 이렇게 증거 분석을 해준다 네네. 하니까 증거 분석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예. 의뢰해라.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1인 기업도 가능한 그거잖아요.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히. 어차피 지금 다 지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예. 때문에.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네. 요즘에 전부 다 USB라든지 하드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 디스크가 잘못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잘못되면 데이터가 다 삭제돼 버립니다. 그래서 삭제된 데이터 복구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 시장도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저희가 법의학적으로 하게 되니까 범죄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뭐 지금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라는 낭패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념으로도 이렇게 역수석하니까 가장 쉬운 선생님이 방법이죠. 지금 기여해 주시는 분야가 굉장히 많네요. 가장 쉬운 알겠습니다. 예로 저희가 한글 문서 작성하다가 삭제돼 버리면은 정말로 그날 작업했던 게 엉망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게 이 포렌식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럼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연락해서 차분히 설명해서 하면 복구가 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협회로 전화하면 됩니다. 협회에서 그 증거 분석 서비스 어차피 그러면 네이버 치면 일단 협회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예. 시스템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 선생님 이거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 거예요. 네,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저희 현재 뭐 며칠 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대기업이 국내 대기업이 네. 뭐 이메일 해킹 사건 당해가지고 예. 한 240억 정도가 예, 날아간 적이 이제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대가는 약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출했던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메일 사건을 당해서 그 사건에 투입돼 가지고 그 이제 정말로 이게 해커가 들어와서 이걸 해킹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이게 그렇죠. 당해서 이쪽에서 메일이 날아온 데를 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양쪽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미국 쪽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 있는 데이터만 저희가 포렌식 분석을 했었는데 네. 바이러스가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미국 측이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도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그 자기들 디스크를 교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디스크 자체가 근데 회사 기밀이 많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희 이제 의뢰받은 사장님하고談판을 지어가지고 아, 예. 50대 50으로 서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못 봤던 데이터, 아, 그럼요. 결제 게다가 대금을 그 저희가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명확히 네. 발표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라는 일단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일 이게 정말 큰 사업체로 넘어갈수록 이게 굉장히 이게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커지는데 그래도 결제 대금을 전혀 못 받을 상황에서 절반이라도 결제됐던 게 그렇죠. 가장 기억에 그리고 남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인원을 채용이나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기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로서의 보람 혹은 매력을 한 줄 정도로 평하신다면 사이버 포렌식은 이런 매력이 있다. 네, 열심히 증거 분석을 해서 이제 소송에서 딱 이겼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쾌감, 성취감. 예. 사실 이 매력이 보통 큰 거 아니죠. 이거 마치 뭐 변호사가 예, 굉장히 커다란 어려운 사건을 수임받아서 해결해서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았을 예. 때 그 기분하고 거의 똑같은 같지 거죠. 않으실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예. 플러스해서 예. 돈도 벌잖아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선생님이 한 줄로 말씀해 한 주신다면 줄로 평하다면 저희는 흔적의 퍼즐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에서 정말로 이 사건에 일어난 것들을 퍼즐을 맞춰가지고 재구성하는 게 저희 그러네요. 가장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이쪽으로 벌써 피가 끓는 분들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난 저런 거 관심 없어라는 분은 있고요. 애초에 이런 거만 보면 뭐 수사반장만 봐도 피가 끓어. 그리고 약간 나는 이공계 쪽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끈기, 뭐 어떤 판단력에 어떤 있어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력 말씀하셨던 거는 뭐 제가 느낌이 바로 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는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특채를 통해 전문 수사관으로 진출하거나 민간 기업체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포렌식을 컨설팅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신 또 의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제도적인 거나 어떤 법적 혹은 환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분한테 제가 다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좀 마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형사 사건에서 공안 사범들이 주로 그 무조건 부인하는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네. 무조건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인하더라도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 313조가 작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아이고 이거 뭐 예, 예. 잊어버리실 수 없는 숫자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제도 같이 전자 증거에 대한 법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 디지털로 되어 있는 모든 증거 자료는 형사소송뿐만이 아니라 네. 뭐 우리나라의 소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민사, 형사, 행정, 특허, 가사, 그러네요. 뭐 의료 굉장히 많은 네. 이 소송에서도
다 같이 접목이 되게끔 이렇게 그 디지털 증거법이 예, 예.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고 예, 하면은 예, 예. 굉장히 그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지금 이게 단순히 저희가 요 디지털 포렌식 어떤 확장 방향 얘기뿐만 아니라요. 예. 디지털 문화를 제대로 세우고 예. 디지털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선생님께 인증도 지금 국제적으로 같이 맞춰가고 있는데 법제도가 그걸 못 따라간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반박자 넣는 행정과 법 얘기인데 요거는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빨리빨리 발의가 돼서 이게 예. 좀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방송에서 노력을 해주면 되겠죠? 예, 연합뉴스 쪽,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이시기 예. 때문에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좀 어려운 점은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가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기본 테라바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쓸데없는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클라우드 게. 빅데이터가 예. 되면서 데이터들은 커졌는데 이걸 예. 분석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아직 그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자동화된 게 적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증거 자료를 찾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쫓아가셔야 되는군요. 네. 계속.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동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테스트 베드가 없어가지고 예. 좀 그런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문제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 쪽은 어떤 걸 보세요? 지금 이제 뭐 공학자로서도 좋고요, 뭐 포렌식 전문가로서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솔루션들이 예. 정말 큰 데이터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반 사용자 데이터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좀 나서 줘야지만 큰 데이터들은 아마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 기술적으로도 좀 커다란 연구 과제가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연구 과제가 지금 그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런 그 빅데이터 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또 크라우딩으로 해가지고 크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제 이것을 슈퍼컴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이게 수준이 클라우드 돼야 되죠. 상황까지 가니까 예. 이게 뭐 그냥 뭉쳐 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정치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솔루션도 좀 새롭게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빨리 해야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이버 범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데 이쪽이 늦어져 버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지점을 이용해서 또 범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거기 때문에 요 두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그냥 여쭤보기는 하는 직구준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저희 포렌식 전문가들은 얼마나 버십니까? 우리 그 최기훈 교수는 작년에 지금 세금 낸 게 굉장히 많죠. 그러시구나. 예, 너무 예. 막 이렇게 크게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라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거의 파이오니아 수준으로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이 많으신 거지. 맞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희망을 드리면 안 되죠. 또 처음 하시는 분은 좀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뭐 아무튼 그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을 그 국가에다가 냈으니까 이제 알아서 추정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어요. 적어도 뭐 대기업 다니시는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그건 넘어갔다. 그거는 이미 그건 한참 넘어 예, 있죠. 뭐 지금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계신 아카데미 그것도 훌쩍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2013년도 그 미국 올랜도에 가가지고 전 세계 포렌식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그 포렌식과 교류하실 수 있는 관련된 기회가 있으셨군요.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캐나다에서 온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이제 막 40대 초반 들어가는 친구인데 이 친구 프리랜서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너 연봉 얼마나 되냐 했더니 우리 한화로 한 5억 넘게 번다. 그렇겠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뭐 어디 취업하는 것을 원치 않고 현재 이렇게 프리랜서로 뛰면서 5억 정도 벌어가지고 그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5억 하더라고요. 버는 친구가 무슨 회사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좀 뭐
전망이라는 부분은 저도 지금 막 상상적으로 막 생각나는 게 많을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받아서 또 얘기해 주시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뭐 4차 산업이 되면서 모든 IT 기기는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런 IT 기기에 모든 IT 기기의 실제로 포렌식 영역을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IT 기기가 저희가 뭐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법정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다 포렌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하는 IoT,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저희가 포렌식 영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IoT가 되는 순간부터 이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적어도 이제 이런 기기에서만 그랬는데 이제 냉장고에도 갖다 붙고 창문에도 갖다 붙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일은 뭐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되면서 아마 지금 현재 클라우드 포렌식이라는 것도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빅데이터도 아마 예, 예. 포렌식 영역으로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자연스러운 논리죠. 포렌식은 예, 예, 예. 그 탐정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우선 그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 네. 수사관 출신들, 그 다음에 포렌식 전문가들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 그렇죠. 창출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젊은 그 사람들 직업이 없어서 놀고 있다 할 게 예, 아니라 예. 바로 이런 새로운 신직업군들을 계속 정부가 선생님께서 지금 만들어주고 거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예. 예. 그렇게 해놓고 네. 자 너희들 배워라. 그리고 그쪽에서 취업해서 먹고 살아라. 예, 하면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포렌식 해야 되는 어떤 그 공학적 수준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하이 레벨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관심만 있으면 예. 도전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우리 저 작가님처럼 저 한글과 그 PDF 간신히 이렇게 만드시는 정도 수준이어도 가능합니까? 그 수준에서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쏟아야 되죠. 예, 그러면 집중적으로. 약간의 너드가 요만큼만 있으면 네.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지금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단 제가 일부러 우리 작가님 예를 든 건 그냥 여성분보단 남성분들이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보통 대학생들 보통 자기 컴퓨터 뭐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좀 해결 좀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저희가 그랬듯이 그 친구들이면 교육받으면 충분히 포렌식 전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답니다. 예, 예, 예. 사실 포렌식은 중요한 게 법 절차를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에서는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이것과 이제 각 기술에 있어서 그 포렌식과 접목되는 이 부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겁내서 도전 못한다 이런 생각 말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이 어떤 법 절차, 행정 예. 절차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 나 문과인데 나 컴퓨터 이쪽 포렌식은 그거다라는 분들은 절대로 눈 감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잘하니까 여기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선생님 일자리 창출 쪽으로는 예. 이것처럼 또 좋은 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은 여러분 제가 어쩌다 이렇게 매 회마다 맨날 흥분은 안 하고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관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호스트로서 제가 한번 오늘도 관심 많이 가지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습니까? 가장 도전하기 쉬우신 분들이 좀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이 컴퓨터 안에서 자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우선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예. 끈기가 있고 집중력 있으신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막 기술적인 문명이 아니라 그 툴을 돌릴 때 네. 끈기 있게 찾아가고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집요함 이런 집요함이 부분이 있어야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선생님은 어떤 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한 덕목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윤리의식이죠. 예, 예. 선생님이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왜냐면 선생님께서는 요 얘기 해주시고 또 교육하신 분께서는 이 얘기 해주시면 딱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그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법이 왜 만들어져 있느냐? 위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법 위반자들이 없었으면은 그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도덕의 확장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증거 분석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대외에다가
떠벌려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도 흔히 발생할 수가 그럼요. 있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윤리의식 부재로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예, 예.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부분은 굉장히 파이가 크지만 예. 그 나름대로 쫓아가주는 법적인 제도가 같이 굴러가야 이게 분명히 같이 간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서 꼭 이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후배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만 여쭙겠습니다. 이 후배들이 계시죠? 이제 하고 싶은 후배들이 계신데 지금 뭐 덕목도 얘기해 주셨고 이런 분들이 하셔라라고 하셨는데 이런 마음 태도,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뭐 항상 쉽지는 않을 테니까 선배로서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디지털 사이버 포렌식이 됐건 디지털 포렌식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취미 생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심 있게. 정말로 이게 나가 정말로 재밌다. 일단은 네.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흥미를 유발해야 되는데 예, 저희가 예. 이제 가장 좀 후배들이 안타까운 게 이걸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공부하면 취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아니라 장기간으로 보고 이게 내가 정말 흥미를 느껴서 네. 여기에 관심을 투자한다고 보시면은 좀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장이 늘 테니까 그때 기다리셔도 뭐 충분히 늦지 않을 근데 것이고.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해서 뭐 몇 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은 또 대박 친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닌데. 예, 예.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범위도 넓고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 기간을 잡고 네. 차근차근 공부하면 잡을 수 있는데 네. 짧은 기간에 너무 생각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배님으로서 그 지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장 계획이나 바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저는 우리나라 그 디지털 증거법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시장이 창출되고 네. 제대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사이버 포렌식의 저변 확대인데 네. 각 대학에 그 포렌식 학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각 대학들이 네. 특성화 좋을 것 차원에서 같습니다. 예. 포렌식 학과로 이제 그 전환하고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작업하고 예. 있고 선생님, 협회뿐만 아니라 거기 가셔서 강의도 이제 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우리 협회에 있는 임원들이 다 사실은 그러신 전문가들이고 다 이제 이제 교수들이기 한마평에 때문에, 오르시는 분들이신 거 아니에요, 혹시? 다 예. 이제 그 출장 강의를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 저희 이제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4차 산업 관련해서요. 지금 해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경 선생님 앞으로 아주 당장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당장 계획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책으로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렌식 입문자들한테 쉽게 포렌식이 뭔지, 아니면 어떻게 정말로 삭제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지 출판사 정하셨나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제가 아는 출판사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 예, 정말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책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그다음에 좀 더 그걸 쉽게 지금 템플릿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마다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예. 하여 그냥 만드시는 예, 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마찬가지네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 되시고요. 두 분 모두 건승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여쭤보니까 우리 이 총장님은 이제 62세 되셨고요. 경찰이셨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원하는 방향, 어떤 열정, 의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보셨기를 얼마나 발음도 정확하시고 기억력 정확하시고 굉장히 제가 참 정말 좋은 고령화 사회 모델을 제가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신직업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모태가 고령화 사업에 맞는 직업을 발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배우시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마 소장님 보고 많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멘토 내지는 어떤 본보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 싶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계속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기록이 디지털화될수록 사이버 포렌식은 활성화되고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등 사이버 포렌식의 영역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포렌식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최기훈 선생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란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요.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수사와 자료 전송을 위해서 본청 그리고 17개 지방청 그리고 대검찰청을 연결하는 광대역 통신망을 디지털 포렌식 전용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업, 방문 판매, 원산지 허위 표시, 가짜 서기 유통 등 아주 그 서민 생활,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는 서민 경제에 관련된 범죄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확보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겠죠.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어질 거라 예상하고 지금 선생님과 말씀하면서 그 저변이 확대되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지금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